이번 장에서는 입실 이후 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입주사 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이용하다 보면 다양한 요청이나 정보 변경 또는 불편 사항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을 지점마다 다르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준과 같은 절차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운영 중 관리 단계에서는 빠르게 해결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접수하고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점에서는 상황을 직접 판단하거나 즉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요청 내용을 정확히 정리한 뒤 본사 기준에 따라 안내드리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 과정을 잘 지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민원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입주사 관리 루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입실 이후 운영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요청, 정보 변경, 민원 상황을 어떻게 기준 있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먼저 1번 입주사 관리 루틴 개요에서는 입실 이후 발생하는 각종 요청과 민원을 왜 기억이나 경험이 아니라 기준과 기록 중심으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2번 지난 교육 핵심 요약에서는 앞선 퇴실 연장 만료 관리 교육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지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어서 3번 정보 변경 및 요청 처리 절차에서는 고객 정보 변경이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점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경우와 반드시 본사 기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번 민원 유형 및 대응 방법에서는 민원을 단순 문의형, 불편 사항형, 민감 요청형으로 나누어 감정 대응을 줄이고 같은 기준으로 안내하는 방식을 정리합니다. 5번 지점과 본사의 처리 기준에서는 어떤 민원은 지점에서 안내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지, 어떤 사안은 본사 판단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번 퇴실 시 서류 관리에서는 퇴실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법인 사업자 서류와 기록 관리의 최소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 장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입주사 관리는 친절보다 기준, 대응보다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각 항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교육 영상에서는 퇴실 연장 만료 관리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퇴실이나 연장 여부를 지점의 기억이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리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지점에서는 연락을 받거나 요청을 접수하고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그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반대로 기준에 대한 판단이나 최종 확정은 항상 본사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혼선이나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운영 기준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입실 이후 이용 중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입주사 관리 루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청 접수, 정보 변경, 민원 대응처럼 일상적인 상황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입주사 루틴 개요. 이용 중에는 고객님께서 정보 변경이나 여러 가지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을 받았을 때 지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객님의 성명 또는 상호, 그리고 현재 이용 중인 이용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고객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요청하시는지 요청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요청을 확정하거나 가능 여부를 단정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합니다. 이 기본 대응만 잘 지켜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청 내용을 정리한 후에는 해당 사항이 지점에서 바로 처리 가능한 내용인지를 확인합니다. 지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안내와 처리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본사 기준 확인이 필요한 요청이라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사에 전달합니다. 본사에서 회신을 받으면 그 회신 내용을 기준으로 고객님께 다시 안내를 진행합니다. 모든 요청과 처리 결과는 이후 참고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스템에 기록합니다.
연락처나 담당자 정보 변경, 이용 조건 관련 문의, 각종 서류 발급 요청 등은 이와 같은 절차로 관리됩니다. 지점에서는 요청을 즉시 확정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보 변경, 요청 처리 절차입니다. 1. 접수 단계, 먼저 접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말을 정확히 듣고 기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객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고 민원 내용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불편을 느끼셨을 수 있겠다는 정도의 공감 표현까지만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이 분류 단계 다음은 분류 단계입니다. 접수된 민원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어떤 유형의 민원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단순 문의인지, 시설이나 이용 관련 불편 사항인지, 계약여의 요청과 같은 민감 요청인지 구분합니다. 동시에 긴급한 사안인지, 그리고 관련 부서나 본사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3. 판단 단계, 세 번째는 판단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점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본사 기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구분합니다. 처리 가능 범위와 필요한 자원을 확인하고 처리에 소요될 예상 기한을 정리합니다. 필요할 경우 담당자를 지정하고 본사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기준에 따라 전달합니다. 4. 안내 단계, 마지막은 안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 판단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안내합니다. 처리 과정과 결과를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추가로 필요한 후속 조치가 있다면 함께 안내합니다. 모든 안내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처리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재발 방지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민원 대응은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같은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점에서는 해결자가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접점 역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원을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은 성격에 따라 미리 유형을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적인 대응을 줄이고 항상 같은 기준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 문의형 민원입니다. 이용 방법이나 시설 이용 규칙, 운영 시간처럼 안내로 해결 가능한 문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불편 사항형 민원입니다. 시설 이용 중 불편함이나 소음 문제, 공용 공간 이용과 관련된 불만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은 민감 요청형 민원입니다. 계약 조건, 정산이나 환불, 예외 적용 요청처럼 지점에서 단독 판단이 어려운 내용이 해당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이 세 가지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차분하게 구분하는 것이 민원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지점에서 자주 접수되는 민원 요청 사례와 기본 처리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접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판단하거나 해결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말을 정확히 듣고 기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객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고 민원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확히 기록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필요할 경우 공감 표현만 최소한으로 진행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확인한 뒤 민원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두 번째는 분류 단계입니다. 접수된 민원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어떤 유형의 민원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단순 문의인지, 불편 사항인지, 계약 여의 요청과 같은 민감 요청인지 분류합니다. 동시에 긴급성 여부와 관련 부서 또는 본사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판단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점에서 처리 가능한 사안인지 또는 본사 기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지를 구분합니다. 처리 가능한 범위, 예상 처리 기한, 담당자와 필요한 자원을 정리합니다. 본사 기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점 판단 없이 기준에 따라 전달합니다. 마지막은 안내 단계입니다. 개인 의견이나 임의 판단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처리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고 추가로 필요한 후속 조치가 있다면 함께 안내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는 처리 결과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재발 방지 검토까지 진행합니다. 민원 대응은 친절 경쟁이 아니라 기준 운영입니다. 지점의 역할은 해결자가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접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모든 요청을 본사로 전달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항목은 지점에서 기준에 따라 바로 안내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용 방법이나 운영과 관련된 안내 사항입니다. 시설 이용 시간과 이용 방법, 기본 서비스 사용 방법, 운영 일정이나 휴무일 안내, 지점 내 편의시설 이용 방법 등은 지점에서 직접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 바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공용 공간 이용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회의실이나 라운지 예약 방법, 공용 공간 이용 시간과 규칙, 다른 입주사와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원칙, 공용 시설물 사용 방법 등은 지점에서 기준에 따라 안내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해진 운영 규칙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과 관련된 단순한 불편사항은 지점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시설 불편사항, 청결 관련 요청, 소음이나 온도와 같은 환경 조정, 간단한 비품 교체나 보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치 내용과 결과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이후 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변경과 관련된 처리입니다. 연락처나 담당자 정보 변경 요청은 지점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합니다. 이 중 본사 전달이 필요한 정보는 구분하여 전달하고 변경이 완료되면 고객님께 다시 한번 확인 안내를 진행합니다. 정리하면 지점 처리 가능 사항은 정해진 기준이 명확한 안내와 조치에 한합니다. 기준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나 계약 정산과 관련된 요청은 다음 단계에서 본사 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점에서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본사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점에서 확정 안내를 하지 않고 접수 후 본사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계약 조건 해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대한 해석 요청이나 계약 조건 변경, 계약 기간과 관련된 문의, 특수 조항에 대한 질문, 계약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요청,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의 등은 모두 본사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점에서 임의로 해석하거나 답변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환불이나 정산과 관련된 요청입니다. 환불 요청, 정산 기준 문의, 감액 요청, 추가 비용 관련 문의, 납부 기한 연장 요청, 결제 방식 변경 요청 등은 모두 본사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금액이 관련된 사안은 특히 오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점 단독 판단은 금지됩니다. 세 번째는 기본 규정을 벗어난 예외 적용 요청입니다. 기본 규정 외 적용 요청, 특별 할인 요청, 이용 조건 변경 요청, 기준 외 서비스 제공 요청, 특별 대우 요구, 기존 사례를 근거로 한 예외 요청 등은 모두 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점에서는 해줬다는 요청 역시 지점에서 판단하지 않고 본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마지막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민원입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민원,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만, 감정적 대응이 심한 경우, 입주사 간 갈등 상황, 손해배상 요구, 공문이나 내용 증명 발송이 예고된 경우 등은 즉시 본사에 공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점에서는 대응을 최소화하고 사실 위주로 접수와 기록에 집중합니다. 정리하면 이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내용은 지점에서 판단하거나 약속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지점의 역할은 정확히 접수하고 본사 기준을 확인한 뒤 그 기준에 따라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지점과 본사를 모두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운영 방법입니다. 퇴실 절차에서는 입주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계약 종료와 정산을 정확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먼저 퇴실 시 서류를 확인하는 목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실 서류는 정산 절차를 위한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주소 이전이나 사업 종료가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이며 정확한 정산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지점에서는 서류 요청 시 이 목적을 고객님께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서류 구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주소 이전이 확인되는 서류나 사업자 등록 말소 확인 서류를 요청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 기부등본 제출이 필수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휴업증명서는 정산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업은 사업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소 이전이나 사업 종료 여부를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실 정산은 휴업증명서가 아닌 주소 이전 확인 서류나 말소 확인 서류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3지점의 서류 관리 원칙. 마지막으로 지점의 서류 관리 원칙입니다. 지점에서는 서류의 제출 여부와 확인 상태만 관리합니다. 서류의 진위 여부를 지점에서 판단하지 않으며 서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또한 모든 서류 접수 내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추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 정리하면 퇴실 시 서류 관리는 지점의 판단이 아니라 기준에 따른 확인과 기록이 핵심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정산 지연이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운영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고객의 퇴실 시 필수 확인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소 이전 또는 사업 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 주소 이전 확인 서류입니다. 사업자 등록 주소가 다른 주소로 이전된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요청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된 서류가 확인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 서류입니다.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말소 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퇴실 정산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서류는 지점 방문을 통해 제출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제출 여부와 확인 상태만 관리하며 모든 접수 내역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제출된 서류가 확인되면 정산은 본사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때 휴업증명서는 정산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업은 사업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산 기준 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법인 사업자 고객의 퇴실 시 필수 확인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정산 진행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법인 사업자 고객의 정산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본 서류로 법인의 현재 상태와 주소지를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등록 주소 이전 확인 서류입니다. 법인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주소 이전이 확인되는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 서류는 정산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해산, 청산, 폐업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법인이 해산되었거나 청산 또는 폐업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합니다. 정산을 완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인 사업자 고객의 퇴실 정산은 법인의 상태와 주소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지점에서는 서류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제출 여부와 확인 상태만 관리합니다. 퇴실 정산 과정에서 모든 고객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서류 안내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서류 사용 목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실 시 제출받는 모든 서류는 정산 절차를 위한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계약 종료 여부, 주소 이전 또는 사업 종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점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만 관리하며 내용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은 지점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출 요청한 서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점의 임해 조치가 아니라 정산 기준에 따른 절차임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휴업증명서는 정산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업은 사업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산 기준 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실 정산은 주소 이전 또는 사업 종료가 확인되는 서류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산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서류는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정산 완료 후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지점의 역할은 서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고 접수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공통 기준을 지키는 것이 정산 지연과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운영 원칙입니다. 운영 과정에서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점에서 반드시 남겨야 하는 히스토리 기록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객의 주요 요청과 변경 사항입니다. 고객이 요청한 내용과 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누락 없이 기록합니다. 구두 요청이라 하더라도 운영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면 반드시 히스토리에 남깁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기록입니다.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요청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까지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추후 동일 민원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퇴실과 관련된 기록도 단계별로 남깁니다. 서류 요청 여부, 제출 여부, 확인 완료 상태 등 퇴실과 서류 진행 상황을 과정별로 기록합니다. 본사로 전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달한 내용과 본사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지점 판단이 아닌 본사 기준에 따라 안내했음을 명확히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의 기본 원칙입니다. 고객 정보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용을 모두 기록합니다. 기록은 지점을 보호하고 운영 기준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지점 운영에서의 기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을수록 운영은 더 안정적이 되고 민원과 분쟁도 줄어듭니다. 이 기준을 항상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입주사 관리 전반에 대한 기본 원칙과 운영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입주사 관리는 지점의 판단이 아니라 기준과 기록으로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지점에서는 상황을 즉시 판단하거나 확정하기보다 요청과 민원을 정확히 접수하고 안내하며 기록하는 역할에 집중합니다. 판단과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본사 기준을 확인한 후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모든 요청과 민원은 즉시 확정하지 않고 기준 확인 후 안내합니다. 서류 관리 역시 제출 여부와 확인 상태만 관리하며 서류의 진위 여부를 지점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짧더라도 간단하더라도 누락 없이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기록이 지점을 보호하고 운영 기준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공용공간 운영과 시설 관리에 대해 교육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에서는 일주월 점검 체크리스트 운영, 청결과 소모품 비품 관리 루틴, 고장 접수부터 업체 호출, 완료 확인 절차, 그리고 보안과 출입 관리의 기본 원칙까지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교육도 차근차근 이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